이번 시간에는 정수론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RSA 암호 알고리즘과 거기에서 사용하는 유클리드 GC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론은 수의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나눗셈 정리, 페르마 정리, 소인수 분해, 중국인 나머지 정리 등의 이론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 이론을 연구하여 수의 성질을 이용한 암호 알고리즘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암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인에게 비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때 상대편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나 체계들을 의미합니다.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공개키와 개인 키를 사용해서 메시지의 암호화와 사용자의 인증을 수행하는 암호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암호 알고리즘은 대부분 키를 하나 사용하죠. 그래서 암호를 하는 쪽과 복호를 하는 쪽 모두 하나의 키를 이용해서 암 복호화를 수행하는 데 비해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암호하는 데 쓰는 공개키와 사용자의 인증을 하는 개인키로 구분되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는 RSA나 ECC, DS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처음 제안하신 분은 DP와 헬만이라는 연구자분으로 1976년에 처음으로 제안됐고 기존의 한 개의 키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서 두 개의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와 사용자의 인증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 중에 RSA와 ECC 같은 것들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RSA라는 암호 알고리즘은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고 하는 정수론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해서 해독이 어렵도록, 즉 공격자가 암호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고요. ECC는 Electric Curve Crypto System이라고 해서 타원이라는 것의 특징이 두 개의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았다는 정의로부터 두 점이 한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타원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RSA는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유클리드 GCD 함수나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GCD 함수, 또 오일러 토이션트 펑션 등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복호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키를 하나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키를 분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키를 분배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또 다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암호화된 문장을 보냈다고 하면 A라는 사람도 제가 암호화할 때 사용했던 키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암호된 문장을 복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A라는 사람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A라는 사람에게 어떤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려면 저와 A라는 사람 외에 제3의 사람이 또 필요한 것이죠. 즉 저와 A를 아는 공통의 사람이 나서서 자, 이 사람은 조우성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니까 서로 통신을 해도 문제가 없다. 암호화 복호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주는 키를 분배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이 많이 일어나면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해놓고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혹은 메시지를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부인 방지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시그너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요소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문 M과 암호문 C. 평문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내고자 하는 내용이 평문이 될 거고요.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문장을 저희가 암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개 키와 개인 키로 구성된 키 쌍이 있는데, 공개 키라는 것은 암호화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개인 키라는 것은 개인 인증을 사용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 서명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암호 알고리즘과 복호 알고리즘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특징은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이란 말은 트랩, 도어, 원웨이 펑션 이 세 가지의 단어가 합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원웨이 펑션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일 방향의 함수, 단방향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x라는 값을 제가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y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y 값을 가지고 x 값을 풀기는, 역으로 계산하기는 힘든 경우를 저희가 원웨이 펑션이라고 부르죠. 트랩은 뭔가요? 트랩이라는 것은 함정이라는 뜻이고요. 도어는 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트랩도어라는 것은 어떤 함정이나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뜻으로 트랩도어라는 뜻이 사용됐습니다. 그럼 그걸 합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단방향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역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트랩도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역함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한번 보시면 fk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요게 바로 x를 가지고 y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인 거죠. 그리고 fk-1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역함수인데, 이 역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k라는 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 결과값인 y를 집어넣어서 원래 값인 x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 k를 모른다고 하면 y 값으로부터 x 값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왜 이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이라는 말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특징이 되느냐? 우리가 k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 하면 두 키 중에 암호화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특정한 값, 즉 개인 키나 공개 키 값을 모른다고 하면 원래 값을 역으로 계산할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시메트릭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키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지만, 공개 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공개 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공개 키만을 가지고 원문을 알아낼 수가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딸리기 때문에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이란 말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개 키 암호 시스템의 조건을 보면 공개 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키의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죠. 키라는 것은 원래 개인 혹은 사용자가 비밀스럽게 보관하는 정보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공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키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개인 키라는 것은 비밀 키와는 조금 다릅니다. 비밀 키는 시메트릭 시스템, 그러니까 키를 하나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양쪽 A와 B가 모두 가지고 있는 시스템 키라고 하면, 개인 키라는 것은 공개 키와 쌍이 되는 사용자만 가지고 있는 키가 됩니다. 이런 공개 키와 개인 키는 항상 쌍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고요. 그래서 그 말은 즉
공개 키로 암호하면 개인 키로 복호화되고 개인 키로 암호하면 공개 키로 복호화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공개 키로 암호화된 것을 개인 키로 풀고 개인 키로 암호화된 것을 공개 키로 푼다는 이 사실만 잘 기억하고 있어서도 공개 키 암호 시스템의 내용은 대부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 키 암호 시스템에서 암호화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라는 사람이 앨리스라는 사람에게 암호화된 문서를 전송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담긴 평문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의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된 문장은 앨리스에게 전달이 되고 앨리스는 밥이 뭐로 암호화를 했냐면 앨리스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개 키로 암호화한 거는 뭐로 풀린다고 했나요? 개인 키로 풀린다고 했으니까 앨리스의 공개 키로 암호한 것을 앨리스가 자신의 개인 키로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쌍이 되는 걸로 풀어봤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앨리스의 개인 키라는 것은 앨리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앨리스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한다고 하면 그 모든 내용은 앨리스만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인증, 어떻게 하면 개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밥이라는 사람이 앨리스에게 내용을 보내는데 이 문서를 밥이 썼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기 위한 전자서명의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문을 먼저 만들고 그 내용을 밥의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를 해서 앨리스에게 전달하면 밥의 프라이빗 키에 쌍이 되는 밥의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서 그 내용을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밥의 공개 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풀어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암호화와는 서로 다른 거죠. 대신 뭐를 확인할 수 있나요? 밥의 프라이빗 키는 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이 암호 문서를 생성한 사람이 밥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문서는 밥이 만들었다고 하는 일종의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고요. 그것을 구체화시켜 놓은 암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RSA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이 RSA 암호 알고리즘은 1977년에 MIT에서 개발됐고 현재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베스트 샤르만 아델만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 블랙 단위로 암호화를 수행하며 정수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현재는 2048비트 이상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보내거나 혹은 계좌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바로 RSA 암호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RSA 암호 알고리즘은 정수론의 연구 결과에서 크기가 아주 큰 수는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수의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소인수 분해는 주어진 숫자의 약수를 찾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알려진 소수들로 주어진 숫자를 다 나눠보는 거죠. 저희가 인테저 팩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75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숫자는 1과 75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3과 25의 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표현을 해보면 3의 1승과 5의 2승, 즉 3과 5를 약수로 가지는 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아주 커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0만 3,474라고 하면 이 수가 어떤 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알려진 소수인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누어보고 5로도 나누어보고 7로도 나누어보고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의 1승, 7의 1승, 19의 1승, 389의 1승이라는 값을 찾게 되는데 이 수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RSA에서는 이 10만 3천에 해당되는 숫자가 2048비트 크기까지 커질 때까지 사용을 하는 거죠. 2048비트면 어느 정도 되는 숫자인가요? 저희가 2의 32승을 약 40억 정도로 보는데요. 2의 10승이 1024, 2의 20승이 약 100만 정도 되고 1000씩 늘어나니까요. 2의 30승이 10억, 40승이면 저희가 생각하는 숫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 시작하죠. 간단하게 수 체계로 본다고 하면 처음에 비트, 킬로비트, 메가비트, 기가비트. 기가비트가 30승이고 기가 다음에 뭔가요? 테라, 페타, 요타까지 가면 저희가 60승 정도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숫자들이 60승만큼 더 모여야 2048비트가 되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의 체계보다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론에서 10의 100승, 10의 50승 정도 되는 거는 큰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RSA 암호 알고리즘은 크기가 큰 수는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수의 성질을 이용했고, 그래서 정수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기가 큰 소수를 찾아서 그 소수를 이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소수를 찾는 방법은 난수를 아주 큰 난수를 생성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소수들로 나누어 보아서 그 소수가 맞는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RSA 암호 알고리즘의 암 복호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A 암호 알고리즘의 암 복호화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단순하지만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M을 평문, C를 암호문이라고 하고 공개 키를 E와 N, 개인 키를 D와 N이라고 했을 때 암호는 M을 2승한 다음에 모듈러 N을 취해주게 되면 암호문이 나오게 되고요. 복호는 암호문 C를 D승해준 다음에 모듈러 N을 취해주게 되면 다시 원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이때 E와 D에 해당되는 값이 아까 말씀드렸던 2의 2048승이라는 크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수를 지수승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승의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RSA 다음은 RSA 암호 알고리즘에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개 키는 E와 N으로 표시되고요. 개인 키는 D와 N으로 표시됩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먼저 소수 P와 Q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알려진 수들 중에 P와 Q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난수를 생성하고 아주 크기가 큰 난수를 생성한 다음에 그 난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는 검사를 통해서 크기가 매우 큰 소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생성된 P와 Q를 곱해서 N이라는 숫자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일러 토이션트 펑션 파이를 계산하는 P 빼기 1, Q 빼기 1을 해서 곱해서 그 값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E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E는 공개 키에 해당되는 E고요. E의 조건은 위에서 계산한 파이 n과 서로 소이면서 1보다 크고 파이 n보다 작은 값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D 값을 계산하는 건데 이 D라는 값은 모듈러 파이 n에 대해서 E의 역원이 D 값이 됩니다. 뭔가 수학적인 뭔가가 많이 나오죠. 파이 n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서로소라는 값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듈러 값에서 역원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저희가 정수론에서 정의된 여러 가지 함수들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 먼저 확인해 볼 것은 나눗셈에 대한 정의와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눗셈이라는 것은 A가 B와 어떤 정수의 곱의 꼴로 표현이 된다면, 즉 A가 K 곱하기 B라는 것이 성립한다면 B는 A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고 B 바 A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것은 나눈다는 표현이라는 것과 동시에 어떤 수에 대한 약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75라는 숫자는 3의 1승 곱하기 5의 2승이라고 표현되었고, 그 말은 즉 75라는 수는 3으로 나누어지고 5로도 나누어지고 또 그 두 수의 곱인 15로도 나누어진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나누어진다, 나눗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나누는 수를 디바이저라고 표현을 하죠. 나머지 연산은 나눗셈이 정의되면 저희가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A가 B와 어떤 정수의 곱의 꼴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B는 A를 나눌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Q를 목, R을 나머지라고 하고요. 이때 이 R만을 구하는 연산을 저희가 모듈리 연산, 나머지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37을 5로 나누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인 경우가 되고요. 43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12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88을 8로 나누면 몫이 11, 나머지는 0이 됩니다. 동일한 연산을 나머지 연산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면 37 모듈러 5는 2, 43 모듈러 3은 3, 88 모듈러 8은 0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것들이 저희가 앞에서 봤던 정수론의 성질을 이용한 RSA 암호 알고리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음은 소수와 합성수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갈 텐데, 소수라는 것은 트라이얼 디바이저에 의해서만 나누어지는 수를 뜻합니다. 이때 트라이얼 디바이저는 2, 3, 5, 7과 같은 수들이고요. 합성수라는 것은 소수를 제외한 모든 정수, 그리고 0, 1 음수는 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로소와 서로소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서로소라는 것은 relatively prime이라고 해서 A와 B가 서로소라면 두 수의 공통된 약수가 없으므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 greatest common divisor GC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저희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클리드 GC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RSA 암호 알고리즘에서 서로소임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유클리드 GC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클리드 GCD는 수도 코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A와 B라고 하는 두 수를 입력으로 받고요. B가 0이면 A를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기호출을 하게 되는데, 그 재기호출을 할 때 B와 A 모드 B로 각각의 입력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과 21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30과 21에서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21을 A로 하고 30 모듈러 21의 결과값인 9 값에 해당되는 유클리드가 다시 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9를 A로 하고 21 모듈러 9의 결과값인 3을
B로 하는 유클리드가 다시 호출되게 되고요. B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B가 0이 될 때 9 모듈러 3은 0이 되니까 그때의 A 값을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리턴을 하는 거죠. 실제로 30과 21을 보면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에 해당되고 21은 3 곱하기 7에 해당되니까 공통된 약수는 3이 남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정수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수론은 수의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로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키 분배 문제와 전자서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암호 알고리즘이고 이 암호 알고리즘이 바로 정수론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이용했습니다. 그 암호 알고리즘 중에 RSA 암호 알고리즘은 크기가 큰 수는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수의 성질을 이용했고 그 중에서도 나눗셈, 모듈러, 유클리드 GCD 함수 등을 이용을 해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생성합니다.